네, 이어서 네 번째 Q&A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1,046명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랐는데 1,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어제 하루만 사망자가 40명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요양병원, 네네. 요양시설 이런 이 시설에서 감염이 돼서 어떤 특별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고령 환자들, 기저질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가 돼 있고 네네.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조기에 이 중증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했다면은 이분들이 바로 그런 병원으로 조치가 되고 이송 조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국면에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일 텐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반세의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청와대의 오늘 발표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그동안 불거졌던 백신 확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1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 1,800만 명에 사망자 30만 명, 일일 신규 확진자 20만 명 이상으로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 조치인 나라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백신 접종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청와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초 정부 발표보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더 많이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일부분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4,600만 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예. 오늘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한 결과 또 1,000만 명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입 시기도 2, 4분기 내에 이 모더나 백신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예. 또 빠르면 연내에 이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다는 아주 희망이 있는 그런 오늘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2월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얀센 백신 그리고 또 모더나 백신 이렇게 접종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접종 대상 인구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또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늦지 않은 또 백신 규모도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 결국은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열망했던 백신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다량의 백신을 확보했더니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방금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처럼 이 백신 확보의 신속성, 속도보다는 사실 안전성을 더 강조한 듯한 발언 많이 했었잖아요. 정부 입장이 상당히 좀 바뀐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은 이 백신을 구하는 것은 신속성이 최우선입니다. 네. 왜냐하면 3상 시험 결과까지 다 통과된 그런 안전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하게 확보를 해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예. 어떻게 보면 좀 궁여지책으로 안전성을 좀 강조한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부작용을 또 어떻게 보면 또 강조를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 백신을 접종할 때 국민들에게 예. 안전성을 또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예. 그런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백신의 어떤 저 접종 인구를 늘리는데 좀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백신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일단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가 더 늘어난다, 더 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3차 유행을 진압하기도 전에 4차 유행이 이것 때문에 더 촉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영국에서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 9월 20일 그 환자의 검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벌써 시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유럽의 많은 국가, 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일가족 이 감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이 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이 확진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전자 그 염기설 분석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국내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또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그 유전자 염기설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규모를 어느 정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일단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게 지난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 항공기 안에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희박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기내 감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뭐 사실 그 우리가 그 항공기에서 승무원 그리고 승객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항공기 탑승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방역 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특히 이 기내에서의 감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승무원들은 전원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 승객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승객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기내에서의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그 기내에 탑승한 그 순간이 이미 양성 이 상태였다라는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기내에서의 감염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걱정인 게 물론 마스크 착용을 모두가 잘 하고 탑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승무원들이나 뭐 다른 승객들을 통해서 이미 지역 사회로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일단 그 방역 당국이 이분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그리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다행스러운 점은 승무원들 전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예.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가 유입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 영국에서 오는 이 직항편에 대해서만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외국 사례를 봤더니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는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아예 영국 관련된 우편물조차도 이렇게 수치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도 좀 이런 극단적인 대책까지 좀 마련해야 될 시점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이 방역 당국의 현재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입국한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2주 동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격리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는 전원 다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격리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의 조치로도 상당히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효과는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다른 외국처럼 입국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같이 예. 작용을 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잠깐 백신 얘기를 해봤잖아요, 교수님. 네. 이미 다른 백신 접종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뭐 이른바 백신 여권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게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늦어지는 나라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일단 국민들의 어떤 생활을 좀 더 안정시키고 특히 또 해외에 피치 못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분들, 예. 그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가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음성 확인서라지만 예. 이제는 백신이 접종되게 되면은 그 백신 증명서가 결국은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그 카드가 아닌가. 아마도 이러한 그 이 조치들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